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 역사상 가장 특별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없이 좋아하는 이유는 실력과 더불어 역대급 인품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태국 현지 팬들에게 선사한 팬 서비스에 대해 태국 축구계와 언론, 팬들이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예선 일정을 마치고 영국 런던으로 돌아온 뒤에는 토트넘 훈련장 앞에 모인 팬들과의 간이 팬미팅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미담까지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하다가 문화 충격까지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팬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해외 반응, 그리고 루턴타운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멀티 공격 포인트를 전망하는 영국 언론의 승부 예측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얼굴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올 시즌 2023-2024 시즌에 연기된 첼시전, 맨시티전을 포함해 10경기가 남아있는데요. 남은 경기 일정을 총정리한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의 선수별 대표 얼굴에 있어서는 아스널은 사카, 리버풀은 살라, 맨시티는 홀란, 에스턴 빌라는 왓킨스를 소개했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웨스트햄의 제로드 보엔 등 이견 없이 선수들의 모습이 올라와 있는데요. 토트넘은 루턴, 웨스트햄, 노팅엄, 뉴캐슬, 아스널, 리버풀, 번리, 셰필드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첼시와 맨시티의 경기가 아직 연기된 가운데 어느 일정 사이사이에 들어갈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현재 확정된 시간의 경기를 알려드리면 3월 31일 일요일 0시, 바로 오늘 토요일 밤 12시입니다. 루턴타운과 홈 경기로 30라운드를 치르게 되고요. 4월에 일단 4경기가 예정되어 있고 한두 경기 첼시 맨시티전이 첼시와 맨시티의 일정에 따라 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새벽 4시 15분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치르고 4월 8일 월요일 새벽 2시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경기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3일 저녁 8시 30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4월 28일 밤 10시에 아스널과 홈 경기가 있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일정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도 첼시와의 경기는 아마 13일과 28일 사이 어느 쯤인가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태국과의 2경기를 치르면서 시차의 문제와 피로의 문제도 있겠지만 토트넘에 돌아와서 하고 있는 훈련이 굉장히 좋게 이루어지고 있고 컨디션도 좋다는 것이 토트넘 공식 채널의 영상을 통해 확인될 수 있었는데요. 짐 워크, 이제 실내 훈련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웃으면서 사이클을 타는 모습이 있었고 선수들과 함께하는 야외 훈련에서도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이번 경기 연달아서 태국과의 2연전에 이어 득점포 가동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태국과의 경기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태국 현지에서는 여전히 손흥민 선수의 멋진 모습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태국 현지 팬들이 남겼던, 현지 미디어가 올린 글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는 정말 진짜로 존경하고 싶은 선수다. 상대 국가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뛰면서 인사해주는 존경스러운 캡틴의 모습이다라고 태국어로 써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경기를 마치고 나서 태국 선수들도 다 빠져나갔는데 손흥민 선수가 혼자 남아서 경기장 한 바퀴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을 전체 돌면서 경기장에 찾아와서 응원해준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감사 인사를 전한 거예요. 사실 태국의 많은 팬들이 물론 손흥민 선수를 경기 중에 응원하진 않았겠지만 경기 전후로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와서 애정을 표하고 또 실제로 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는 야유가 아니라 환호가 쏟아진 장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결국 원정 경기였음에도 본인을 존중해줬고 또 본인의 애정을 표한 팬들에게 손흥민 선수가 화답했던 장면이고요. 또 하나의 미담은 마침내 중국에서의 1년간 구금 상황에서 풀려나서 한국에 돌아왔고 다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전 대표 선수 손준호 선수의 복귀에 대해서 태국과의 경기에 골을 넣고 나서 인사이드 캠이라고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 이제 채널 방송에 화면에 다가가서 웰컴백 준호라고 외치면서 손준호 정말 잘 돌아와서 다행이야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것이죠.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기는 이 사려 깊은 모습이 바로 진정한 주장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손흥민 선수가 태국 팬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했던 것은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태국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한국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더욱더 존경을 끌어낼 수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태국과의 경기에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카메라맨에게 다가가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국내 최대의 이제 스포츠 사진 전문 매체죠. FA 포토스에서 공개한 이 사진의 설명을 보시면 이 분이 바로 인사이드캠 PD예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인사이드캠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 채널, 자체 방송의 영상을 찍는 분인데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손을 뻗잖아요. 아마도 손흥민 선수도 아는 이제 PD니까 가서 이제 하이파이브 하자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골 세레머니를 할 때 방금 그 웰컴백 준호를 외쳤던 장면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 카메라맨은 사실은 너무 가까이 오면 화면 초점이 흔들리니까 안 맞게 돼서 뿌얘지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손을 꺼낸 건데 손흥민 선수는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건 줄 알고 웰컴백 준호 외치고 가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사진 캡션을 통해서 이게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재미있게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FA 포토스에 가시면 다양한 사진과 이런 재미있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손흥민 선수도 이 얘기를 확인했어요. 많은 기사로도 나오고 팬들의 반응이 나오니까 이거 하이파이브잖아요. 인정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하이파이브 오해하고 한 거 아니다. 하이파이브 맞다라고 농담스럽게 주장하는 모습까지도 많은 팬들에게 정말 흐뭇한 미소를 남기게 할 걸 보면은 손흥민 선수 정말 축구만으로, 축구 경기만으로, 실력만으로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스토리와 따뜻한 마음으로도 사랑받는 선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꽤 길었던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토트넘 홈팬들을 다시 만나게 됐던 최근의 상황을 통해서도 알려졌는데요. 마이클 브리지,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1티어 기자가 토트넘의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목격한 것 같아요. 훈련을 마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서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많은 팬들이 훈련장 앞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 자신에게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고 싶어서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나와서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와서 사인해주고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를 위해 모인 팬들이 수백 명이 있었다. 정말 이 정도면 몇 명 팬들이 기다려서 모든 축구 훈련장, 스타 선수들이 있는 훈련장에는 이런 풍경들이 항상 있는데 이 정도의 인파가 모인 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인파가 모였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많은 팬 서비스를 해주는 게 좀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보통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멈춰서 하면 사인 몇 명 해주고 가는 정도인데 손흥민 선수는 아예 따로 나와서 본인을 보기 위해 멀리 한국에서 온 팬들이 이제 정말 쉽지 않은 기회니까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많이 이제 영상을 통해 알려지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많은 한국에서 온 팬들도 있지만 영국 현지 팬들도 이걸 알고 와서 손흥민 선수와 사진도 찍고 사진도 받고 이런 상황들이 거의 팬미팅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인파가 어느 정도 많은지를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리지 기자가 찍어서 보여주기도 했고 이 인원이 정말 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한국 팬들이 아니라 영국 현지의 토트넘 팬들도 많다는 것이 바로 이 보여드리는 영상 캡처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영국 현지의 가족들도 있고 정말 손흥민 선수가 또 어린이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마이클 브리지 기자의 리포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토트넘 허스퍼가 올 여름에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한국을 또 한 번 방문해서 바이에른 뮌헨과도 경기하고 팀 K리그와도 경기를 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쿠팡 플레이 측에서 공식 발표한 것은 바이에른 뮌헨이 한국 투어를 위해 방문할 것이다라는 사실밖에 없고 언제 어떤 팀과 경기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편 해리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계약에 토트넘과 바이에른의 친선 경기를 갖고 토트넘이 그 친선 경기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형태로 해리 케인 이적료의 일부를 또 확보하는 그런 계약이 있다는 것들이 알려졌었는데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올여름에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공식 발표는 이 경기가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현지 시간 기준 8월 10일 토요일 오후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다라고 알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경기가 토트넘 홈 경기장에서 열리기로 했으니까 한국에 토트넘이 안 오는가? 그건 아직 아니에요. 토트넘의 계약상에는 바이에른 뮌헨과 두 차례 친선 경기를 갖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한 경기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토트넘과 바이에른의 경기가 케인과의 재회가 연달아 펼쳐지고 또 런던이 아니라 서울에서 먼저 열릴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토트넘 측에서나 토트넘 팬들에게는 조금 김이 셀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쿠팡 플레이에서도 알렸지만 유로 2024의 결과에 따라서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 투어에 케인 선수가 만약 잉글랜드가 우승까지 차지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받아서 못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겠지만 토트넘이 한국에 와서 경기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이에 관해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루턴타운과의 경기를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수단의 상황을 소개했는데요.
3월 휴식기 전에 부상을 입었던 햄스트링 통증이 있었던 미키 반더벤 선수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지난 이틀 연속으로 정상 훈련을 소화했기 때문에 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드라구시니 로메로와 함께 주전 센터백 조합으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지만 반더벤 선수가 몸 상태가 완전하기 때문에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히샤이성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에 이 플럼과의 완패 경기 당시에 부상 복귀전을 치르긴 했는데 몸 상태가 온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브라질 대표팀에 가서도 1분도 뛰지를 못했거든요. 몸 상태가 어떤지 질문이 있었는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무릎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했었고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관리를 했지만 최종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고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히샤이성 선수가 이제 막 복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감각적인 측면은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후반 출전, 교체 출전이 유력하다고 생각이 되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이 유력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벤탄쿠르 선수가 최근 부상으로 많이 고생을 했죠. 특히나 복귀한 이후에 최근 경기력이나 감각이나 이런 반응력 같은 것들이 확실히 좀 떨어져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감각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벤탄쿠르 선수가 지난 한 달 동안 발가락 하나가 부러진 채 참고 뛰었던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게 전사적인 면모일 수도 있지만 아니 팀에서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새끼 발가락이 부러졌던 게 맞는데 다른 발가락 9개가 있으니까 문제는 없다. 마치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하나 골절된 거 하나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말인데 사실 축구 선수 입장에서 발가락 하나가 부러졌으면 그 통증과 이제 플레이에 미친 영향이 엄청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벤탄쿠르의 용기도 있겠지만 의료진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의료진도 훈련과 경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정을 한 정도의 골절이라서 뛰게 됐다. 벤탄쿠르가 현재까지도 훈련 세션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지금은 몸 상태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서 벤탄쿠르 선수가 이제 발가락이 다 아물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번 경기는 뭐 선발이든 교체든 나와서 조금 더 좋은 경기력 이전에 한참 좋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번 루턴타운전은 토트넘이 최근 풀럼과의 경기 정말 아쉬웠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풀럼과의 경기 너무나 정말 시즌 개막 후 포스테코글로 감독 체제 최악의 패배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에 대한 기자회견 질문이 있었는데요.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여러 면이 있었지만 다른 경기들만큼 열심히 뛰지 못한 것 같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기력이 내 수준에 우리의 경기력이 내가 생각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풀럼도 잘했다. 게다가 물론 풀럼 원정이 힘든 곳이긴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피지컬적으로나 또 태도적인 면에서 아쉬웠던 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기력에 기복이 있지만 대체로 좋았는데 풀럼과의 경기는 원하는 수준에 분명히 미달했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루턴과의 경기를 준비하면서 선수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했고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기 때문에 루턴타운과의 경기는 분명히 토트넘이 아주 좋은 컨디션, 아주 좋은 경기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국 주요 매체들도 토트넘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도 토트넘이 2대0으로 완승을 거둘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전반전은 0대0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루턴타운이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면서도 전반전 득점이 없다. 특히 최근 10경기 중 전반전에서는 9경기나 무득점이었다. 그리고 루턴타운이 이기지 못하면서도 골을 많이 넣어오긴 했지만 최근에 공격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토트넘과의 경기를 통해서 최근의 연속 득점 행진이 끝날 수 있다라며 토트넘이 무실점 다득점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득점 과정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토트넘과 루턴타운의 선수 관련 베팅 항목에서 선제골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로 손흥민 선수에게 배당률 5배, 가장 낮은 배당률, 가장 큰 가능성을 배정했고요. 어느 시점에든지 득점할지에 대해서도 손흥민 선수가 1.83배 이거는 거의 확실한 승리, 확실한 득점이라고 볼 정도로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수준의 배당률이 나온 것이고요. 해트트릭 배당률도 손흥민 선수가 18배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득점뿐 아니라 도움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루턴타운과의 경기 2골, 3골, 4골이 나온다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과 도움을 다 할 수 있다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2022년이 시작된 이후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단일 경기 3개 이상 공격 포인트를 올린 6번의 케이스를 모두 차지했던 상황이거든요. 현재 14골로 득점 공동 5위, 그리고 8개의 도움으로 도움 공동 6위인데 도움 1위와 2개 차, 득점 1위와 4골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득점 도움 모두 올리며 득점왕 도움왕 동시 도전이 가능한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이미 20개가 넘는 리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5번째로 이 대기록을 만들었는데요. 역대 가장 빠른 페이스이고 역대 가장 좋은 경기력이자 역대 가장 좋은 전술 하에서 경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 올 시즌 20득점 10도움 30개의 리그 공격 포인트가 가능한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몰아치기도 필요하거든요. 루턴타운과의 경기에 토트넘이 4골 정도를 넣을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인 크리스 서튼은 BBC 스포츠의 승부 예측에서 토트넘이 4대1로 크게 이길 것이다. 전반기에는 비수마의 퇴장으로 10명이 뛰면서도 토트넘이 원정 가서 이겼었다. 이번 경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 루턴타운이 도전적인 경기를 하고 공격적인 경기를 하기 때문에 한 골 정도를 넣겠지만 토트넘에게 많은 골을 허용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영국 현지 팬들도 투표를 통해서 83%의 놀라운 지지가 나왔고요.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 역시 토트넘이 루턴타운에 4대1로 승리할 거라고 했고, 루턴타운이 집념을 보이는 경기를 하고 있지만 부상의 재앙이 너무나 크다라면서 경기력 외에도 팀의 전력상의 손실면에 있어서도 루턴타운이 어렵기 때문에, 게다가 토트넘이 풀럼전 패배의 굴욕을 극복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내부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더 스탠다드 역시 토트넘이 3대1로 이길 거라며 멀티 득점을 예고했는데요. 이번 경기 솔로몬과 세세뇽은 뛸 수 없지만 히샬리송이 뛸 수 있고 반더벤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최신 소식도 전했습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최근에 조금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루턴타운을 상대로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의문을 야기할 것이다라면서 이번 경기 다득점 승리를 예고했고요. 베팅업체 포어Bet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무려 71%까지 배정을 했는데요. 토트넘의 안방이긴 하지만 루턴타운도 런던 근교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40km 원정 거리가 길진 않아요. 하지만 토트넘의 홈 경기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안방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는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에서 승리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이 토트넘이라고 했는데요. 69.2%, 말씀드린 대로 70%에 가까운 승리 확률이고 무승부 가능성도 겨우 19%, 루턴타운의 승리 확률은 11.8%로 그 어떤 경기들보다도 토트넘이 이 경기 확실히 잡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도 경기가 가까워 오면서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을 더 낮출 정도로 토트넘의 승리에 많은 베팅이 몰리고 있는데요. 최신 배당률은 토트넘 승리가 평균 1.21배, 무승부 7.70배에 루턴타운 승리가 11.57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10배가 넘는 배당률이 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루턴타운 승 딱 하나밖에 없을 정도거든요. 그럴 정도로 전력 차이가 크고 토트넘의 팀 컨디션이 좋고 손흥민 선수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전술로 이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에는 또 어떤 미담이 나오고 또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또 해외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인성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준TV와 함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